이 운동을 하실 때 계속 요 골두를 여기다 잡아놓는 느낌, 얘를 여기다 콕 찍어놓는 느낌으로 팔을 내가 쓰실 때 골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셔야 되고요. 힘을 쓸 때 얘를 고정시켜 놓는 것도 중요하세요. 내가 반갑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비나입니다. 자, 오랜만에 비나토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굴곡과 신전, 외전과 내전에 대해서 배워보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굴곡과 신전이나 외전, 내전, 무브먼트, 움직임을 내는 근육들이 아닌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몸을 잡아주는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몸이라기보다는 우리 몸통이 있으면 팔과 다리는 몸통에 그냥 붙어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과 다리는 얘네들이 그래서 팔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몸통에서 사실은 분리가 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기 좋도록.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은 아무래도 어깨관절보다는 조금 더, 우리 고관절이 빠졌다는 거는 흔치 않잖아요. 그쵸? 팔이 빠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도. 그것처럼 고관절은 팔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물이고요. 팔은 고관절에 비해서 조금 더 움직이기 쉽게 가동성이 높은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둘 다 우리 몸에서 바깥쪽 외부에 그냥 달려있는 아이기 때문에 인대만으로 얘네들을 잡아놓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높죠. 인대가 늘어나거나 어떤 고장이 났을 때 그러면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대도 물론 많이 그리고 강하게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인대가 고관절에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수많은 인대들이 분포가 돼 있죠. 그리고 관절을 잇는 관절낭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우리 근육도 얘네들을 꽉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들은 크게 움직임을 내는 데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역할은 안정적으로 다리랑 팔을 제자리에 착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둘이 바로 유명한 이 회전근개 아이와 그리고 심부고관절 외회전근 아이가 되세요. 자, 둘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심부고관절 외회전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회전을 하는 움직임, 다리를 고관절을 이렇게 외회전하는 움직임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외회전을 하는 움직임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쵸? 다리를 외회전하는 움직임을 하시는 경우는 보통 뭐 양반다리를 하시거나 팔자걸음 걸으실 때 그럴 때 많이 하시지 외회전이 필요해서 하시지 않잖아요. 그쵸? 뭐 앉을 때도 의자에 앉을 때 굳이 외회전을 안 하셔도 되고 외회전이 될 뿐이지 필요에 의해서 하진 않아요. 그쵸? 그만큼 외회전근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외회전을 하기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고관절 그러니까 피머, 허벅지 뼈를 고관절에다가 잘 잡아놓기 위해서 뒤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의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요. 근육도 고관절 그 피머 뼈와 그리고 우리 장골, 좌골, 치골이 합쳐진 뼈를 무명골이라고 해요. 이 무명골에 피머가 이렇게 붙어서 고관절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들도 거의 대부분 허벅지뼈, 피머와 이 무명골을 잇는 곳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부 고관절 외회전근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단축이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뭐 늘어나거나 했을 때 당연히 다리의 모양에 영향을 끼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쪽을 보시면 회전근개 아이들, 회전근개 파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회전근개 아이들도 어깨에 회전을 하는 일이 우리가 크게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전을 하는데 쓰여지는 역할보다는 이 상완골 자체를 견갑골 날개뼈에다가 착 안정적으로 붙잡아 놓는 역할이 이 회전근개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론 뭐 회전근개를 많이 사용하시는 운동선수들 다른 얘기지만요. 평상시에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직업이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움직임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얘기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운동을 보시면 인터넷 같은 거에 보시면 대부분이 이렇게 외회전 운동이 많이 나와요. 어깨에 외회전. 그래서 밴드 같은 거를 뭐 기둥에 묶거나 아니면 반대쪽 손으로 잡거나 허리 뒤쪽으로 돌리거나 하셔서 밴드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외회전 운동을 하시게 되는 게 보통 회전근개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회전근개도 또다시 네 가지로 나눠지세요.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극하근 바로 밑에 소원근, 그리고 극하근의 반대쪽 앞면에 있는 우리 날개뼈 바로 뒤쪽에 있다 그래서 견갑하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 넷이서 극상근은 살짝 위에서, 극하근은 바로 뒤에서, 견갑하근은 극하근의 맞은편에서 상완 골두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개뼈. 그래서 회전근개 내 아이들은 전부 날개뼈에 붙어 있어요. 다른 곳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날개뼈에 붙어서 상완골에 붙어 있어요. 여기 팔에뼈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날개뼈에서 상완골을 이어주는 역할과 안정적으로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깨에, 그러니까 우리 어깨라고 얘기하는 이 숄더 컴플렉스 있죠. 어깨 복합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상완골을 제자리에다 붙잡아 놓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이나 아니면 뭐 늘어짐 같은 거, 늘어짐이라고 해서 근육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한쪽이 단축되면 한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얘네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깨에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요 부위에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 부위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대한 부분은 어깨 복합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붙잡아 놓는 아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와 심부고관절, 외회전근 아이들은 팔과 다리를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근개는 아까 4명이라고 얘기했으면 심부고관절, 외회전근 아이들은 6명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관절을 외회전하는 일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역할은 고관절을 잘 붙잡아 놓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을 외회전하는 근육들은 얘네들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장 잘 아시는 대둔근, 엉덩이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대둔근도 외회전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둔근도 끝에 쪽에 서면은 외회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요. 뭐 다른 예를 들면 앞쪽에 붙은 아이가 아닌 뒤쪽 구조물들은 대부분 외회전에 관여를 많이 한다고 보셔야 되세요. 햄스트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액션적인 부분은 그 아이들이 더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심부고관절 외회전근 6명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이들이 바로 이상근이 되시는 거예요. 이상근은 운동하시는 분은 한두 번쯤 전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상근이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늘어났을 때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상근 사이로 우리 밑으로 내려간 좌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상근의 어떤 문제로 인해 좌골신경이 늘렸을 때 디스크 환자들의 증상과 똑같은, 왜냐하면 디스크도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증상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예요. 그리고 심부고관절 외회전근 6명 중에 가장 덩어리가 큰 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심부고관절 외회전근 아이들은 자, 이렇게 골반이 있다면 골반의 뒤쪽에 자, 외회전근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 붙어요. 그래서 자, 요 골반의 뒤쪽에 대부분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반에서부터 원래는 무명골이죠. 이 무명골에서 피머의 뼈를 연결해준 아이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이상근이란 아이는 유일하게 천골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근은 사실은 관절을 2개 지난다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장관절과 고관절. 그래서 이상근 같은 경우는 이 심부고관절 외회전근 아이들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혼자만 독특하게 이렇게 투 조인트를 지난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 보행을 하실 때 이상근의 단축으로 인해서 이상근이 여기 붙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축돼서 허벅지뼈를 바깥으로 돌려서 팔자 보행을 한다고 하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원래 투 조인트 아이들은 자세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자세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아이들은 원 조인트라고 하거든요. 조인트 하나만 지난 아이들, 단관절 근육들이 자세를 형성하는 데는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근 말고 우리 심부 고관절 외회전근 중에
여기 대퇴방형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방형근 들어보셨나요? 요방형근 허리 쪽에 있는 요추 쪽에 있는 방형근. 그러니까 방형근은 네모를 얘기해요. 네모. 그래서 얘는 대퇴방형근이잖아요. 대퇴방형근이기 때문에 얘도 모양이 네모네요. 네모내서 여기 허벅지 뼈에서 얘는 바로 이 무명골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팔자 보행에는 이상근보다는 이렇게 지나서 있는 천골에 붙어 있는 이상근보다는 이렇게 붙어 있는 대퇴방형근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상근과 대퇴방형근이 있으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뽕 뚫려 있죠. 여기 구멍이 우리 골반 여기 이 무명골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을 이렇게 막아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뚫려 있지 못하도록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막아놓기 때문에 이름도 폐쇄근이에요. 뭔가 폐쇄한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안쪽에 붙어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뒷모습 천골이면 여기 안쪽에 붙어서 허벅지로 오는 아이가 안쪽에 붙었기 때문에 내폐쇄근. 그리고 요 앞쪽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허벅지 뒤쪽으로 붙는 아이가 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폐쇄근이에요. 외폐쇄근은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붙고 내폐쇄근은 안에서 여기 뒤쪽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또 여기 내폐쇄근이 이렇게 붙으면 내폐쇄근을 기준으로 자, 위로 아래로 하쌍자근, 상쌍자근이 있어요. 쌍둥이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위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그러니까 상쌍자근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아이가 하쌍자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주 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내폐쇄근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근 그리고 방형근 대퇴 방형근 그리고 막아주는 여기서 안쪽에서 바깥쪽 막아주는 폐쇄근 앞에서 바깥쪽에서 뒤로 오는 외폐쇄근 그리고 내폐쇄근 위로 아래로 쌍둥이 근육 상쌍자근 하쌍자근 요렇게 해서 총 6개의 근육들이 이 심부고관절 외회전근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대부분이 우리 앞에 외폐쇄근도 여기 앞쪽에 붙어 있지만 앞에서 앞으로 붙는 게 아니고 앞에서 뒤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상근도 뒤쪽, 자, 방형근도 뒤쪽. 그래서 얘가 지금 허벅지뼈, 피머뼈잖아요. 피머뼈에 대부분 다 뒤쪽에 붙어요. 그리고 대전자보다는 좀 요 안쪽으로 작은 아이들은 다 요 안쪽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붙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을 해서 컨센트릭 컨트랙션 돼서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키면 다리를 이렇게 외회전 바깥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전이 아니고 외회전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제가 아까 말한 거 기억나세요? 외회전근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외전이 아니기 때문에 외전도 사실 우리는 걷는 게 우리 인간의 주 움직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동력을 얻기 때문에 옆으로 외전하는 움직임보다 요 움직임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더 덩어리도 큰 거고 일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회전도 우리는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의 움직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회전근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고관절에다가 이렇게 피머뼈를 콱 잡아놓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담당하는 회전근개 아이들도 어깨 회전의 움직임을 많이 걔네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요 상완골이라고 하는 이 휴머러스를 견갑골에다가 제자리 착 붙여놓는 거. 그러면 재미있는 거는 자, 심부고관절 외회전근도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회전근개도 다 뒤에 붙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는 뒤쪽에서 다 잡아주고 있고 앞쪽의 아이들은 뭔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뒤쪽에서 붙은 심부고관절 아이들은 다 이렇게 피머뼈를 잡아주고 있다면 앞쪽은 얘를 여기다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아이들보다 치골근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 장요근이 요 앞을 지나요. 요 피머의 앞쪽을 지나요. 그래서 장요근이 요 안쪽에 붙어서 요 앞을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장요근에는 요근과 장골근 두 개를 다 말하는 거고 앞쪽은 대부분 얘네를 잡아놓는 역할이 아니고 아이들이 앞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 구조물을 자꾸 밀어내는 이렇게 신전시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부장가 아니면 뭐 스완 같은 자세, 슈퍼맨 자세 그런 자세를 할 때
얘네들을 지나치게 밀면서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하세요. 얼마 전에 그 제가 올린 시퀀스 영상에 어떤 분께서 제가 그 척추를 익스텐션, 척추를 신전시키는 동작에서 엉덩이를 너무 쪼으지 말라고 써놨더니 왜 쪼으지 말라고 하냐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척추를 신전할 때는 척추를 신전하는 역할을 먼저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고관절을 신전해도 척추를 신전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특히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는. 그러니까 이 앞쪽 구조물을 자꾸 밀어내시면서 운동을 하면 앞쪽은 잡아주고 있는 애가 아니고 막아놓는 아이들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더 앞으로 밀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엉덩이를 쪼으면서 척추를 신전하는 행동 같은 경우는 물론 척추를 신전 다 하게 되면 고관절이 신전되는 것도 맞지만 그거를 여기 얘가 붙잡아서 신전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척추의 신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고관절이 신전된 상태에서 고관절 신전하는 아이들이 일을 하지만 고관절 신전하는 힘으로 척추를 신전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항상 운동을 하실 때는 그 끝에 완성된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는 동안에 근육들을 제대로 쓰고 있나 체킹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부 고관절 외회전근이나 회전근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말씀을 드렸듯이 뭐 대둔근이나 이런 아이들이 일을 할 경우에도 외회전을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로 외회전을 시키지 않고 얘네를 사용해서 외회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대둔근이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누군가는 외회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얘네 이름은 외회전근이지만 얘네 주 역할은 외회전근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놓는 역할인데 엉덩이 근육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얘네가 그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회전근개도 마찬가지예요. 회전근개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붙잡아 놓는 경우인데 회전근개 같은 경우도 어깨를 잡고 이렇게 마신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쪼아내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고 또 어깨도 똑같이 뒤쪽은 잡아주지만 앞쪽은 막아주기만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막아준다기보다는 더 구조물이 없어요. 어깨는. 왜냐면 가동성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쪽을 지나는 아이들은 우리 그 상완 이두근의 건 같은 아이들이 여기를 지나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상완 이두근 건염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완 이두근도 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어깨가 잘못됐을 때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을 때 동시에 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다는 건 회전근개 근육 자체의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내 어깨에 이 숄더 컴플렉스라고 어깨 복합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제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흉추가 갈비뼈가 제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어깨의 복합체 숄더 컴플렉스라고 하는 애들은 이 갈비뼈 위에 흉곽이라고 하는 이 돔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흉곽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왔다 갔다 다른 곳으로 구조물이 이동될 수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전근개 운동, 회전근개가 잘못됐다고 해서 회전근개 이 외회전근 운동만 하시는 게 의미가 없으세요. 회전근개가 뭔가 문제가 있으시다는 건 이 지금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고 어깨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 이유는 지금 내 흉곽이 이 립 케이지 전체가 뭔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일을 해서 아니면 회전근개가 단축이 되거나 늘어나거나 했기 때문에 이쪽에 찝힘이 발생하시는 거고요. 얘가 약화가 되고 단순히 단축이 된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운동을 제가 조만간 시퀀스를 올려드릴 예정이지만 회전근개 운동은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회전근개를 잘 단련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실 때 이 어깨 상완의 골두가 이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시는 게 이렇게 단순히 외회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내회전 시키는 견갑하근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회전근 운동을 많이 하면 견갑하근이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회전근을 하는 애들은 사실 가슴이 더 많은 힘을 쓰잖아요. 그쵸? 가슴의 근육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쓰신다는 건 결국은 내가 몸통 이 립 케이지에다가 이 날개뼈와 그리고 쇄골, 그리고 상완골로 이어지는 숄더 컴플렉스 어깨 복합체를 잘 얹어놓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잘 쓰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부 고관절 외회전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회전근개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을 단련하고 뭐 운동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으세요. 얘네들의 역할은 뭐예요? 잘 잡아놓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허벅지 뼈를 잘 잡아놓고 이 자리에 이 상완골을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운동을 하실 때 회전근개와 심부고관절 외회전근을 잘 쓴다는 건 내가 요렇게 가려고 할 때 쓰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아니면 요렇게 가려고 할 때 얘네들이 요 자리에 붙잡아 놓는 거. 어깨로 따졌을 때도 이 상완 골두가 앞뒤로 심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기에 마치 못을 박은 듯이 팔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시퀀스 그 설명 영상에 보면 여기다 자꾸 점 찍어놔요. 이렇게 못 박은 듯이 쓰세요. 이렇게. 그 말이 결국은 이 회전근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회전근개 아이들은 외회전을 많이 시킨다고 얘네들이 외회전근 운동을 많이 한다고 강해지거나 아니면 뭐 외회전근 운동을 많이 해서 아픈 아이가 낫거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먼저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상태로 힘을 쓸 때 얘네들이 이 자리에 얘를 착 붙잡아 놓는 힘을 쓰는 거. 어차피 자, 얘네들의 역할은 잡아놓는 역할, 큰 힘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단련시킬 때는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들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세요. 크게 파워 있는 운동보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실 때 계속 요 골두를 여기다 잡아놓는 느낌. 얘를 여기다 콕 찍어놓는 느낌으로 팔을 내가 쓰실 때 골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셔야 되고요. 힘을 쓸 때 얘를 고정시켜 놓는 것도 중요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근육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하나하나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피나토미에서 큰 맵을 자꾸 본다고 생각하셔서 자, 우리 몸의 굴곡과 신전 그리고 외전과 내전을 하는 애들이 있다면 위에서 팔을 잡아주고 밑에서 다리뼈를 잡아주는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로 위에서 어깨에서는 회전근개가 되시는 거고 밑에서는 심부고관절 외회전근이 되시는 거예요. 횡격막과 골반정은 복행근 그리고 뒤쪽에 이제 다혈근 같은 경우가 전부 다 복합체로 일을 할 때 내쉬는 숨에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횡격막이 가볍게 이완이 돼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배꼽을 당기는 큐잉에만 집중하게 되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